알기 쉬운 정치경제 시동TV의 박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1조 손실 DLS, DLF 모르면 하지마 입니다. 저는 전직 최고의 증권 펀드맨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금융가를 강타하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연일 포털 사이트나 각종 언론에서 일면을 다루고 있는 뉴스입니다. 기사를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1조 원 원금 손실, 수억 원 날린 개인 투자자, 금감원 특별 감독, 특별 구제위원회 발족. 제목만 봐도 이런 살벌한 제목의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금융업계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경고음이 들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불행히도 이런 기사들이 조만간 곧 도배가 되겠구나, 큰 사회 문제가 되겠구나, 언젠가 이런 영상을 찍겠구나 싶은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제 주위에서도 기사를 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해설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쉬운 해설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얘기가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목차를 한번 제가 써놨어요. 먼저 DLS, DLF가 뭔가를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그리고 그게 왜 위험한가, 그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판매되는 이유는 뭔가, 외국은 어떤가, 그래서 자, 결론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대략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DLS, DLF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DLS, Derivative Linked Security, 우리말로 하면 파생 결합 증권이 되겠습니다. 파생은 선물 옵션 같은 그런 상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생이 결합된 증권. 어렵죠? 들어만 봐도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조금 어렵더라도 쭉 일단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여러분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 증권입니다. 자, 종이에 일단 뭐라고 써 있을까요? 발행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종이를 만들어서 세상에 돌린 사람입니다. 발행한 사람. 보통 글로벌 IB, 글로벌 투자은행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골드만삭스, JP 모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 정도 되는 애들이 이런 종이를 만들어서 팔 수가 있어요. 자, 종이 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빨갛게 써 있어요. 자, 이 빨간 내용이 파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물 옵션에 관한 내용. 자, 그래서 선물 옵션에 관한 내용이 결합되어 있는 종이 증권, 이게 바로 DLS입니다. 자, 근데 보통 요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뭐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은 보통 이렇게 써 있어요. 앞으로 몇 달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돈을 따고, 반대로 무슨 일이 안 생기면 발행자가 돈을 따고, 그렇기로 합시다 우리.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일단 듣기 어떻습니까? 좀 도박 같지 않으세요? 강원랜드나 마카오,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도박판 같지 않으십니까? 돈 넣고 돈 먹기? 확률 게임? 네, 맞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이런 도박적 속성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하시는 분이 계시겠어요? 무슨 금융상품을 도박에 비유하니? 제가 좀 더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볼게요. 종이에 이 빨간 부분이 아마 이렇게 써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양파 값을 예로 들어 볼게요. 올해 양파 값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양파 한 망이 대폭락을 해가지고 10,000원이라고 칠게요. 10,000원. 예.
자, 이 빨간 글씨에 뭐라고 써 있냐면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양파값이 10,000원 이상으로 쭉 가면 이 발행자가 이 종이에 투자한 돈의 5%를 얹어준다 라고 합시다. 반면에 양파값이 10,000원에서 8,000원까지 그 사이에 걸리면 원금을 준다. 또 양파값이 8,000원 밑으로 계속 떨어진다면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도 돈을 못 가져간다. 이런 내용이 여기 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 종이를 1억에 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1억은 9월 양파값에 따라서 9월이 지나면 1억 500만 원이 되어 있거나 그냥 1억으로 있거나 아니면 빵원이 되거나 입니다. 진짜 양파를 산 게 아니고요. 양파값에 여러분의 수익이 연동하는 그런 종이 증권을 산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 종이 사시겠어요? 자,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이 양파값이고요. X축이, Y축이 수익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양파값이 10,000원이라고 할게요. 가운데가 10,000원이라고 할게요. 양파값이 10,000원보다 오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수익률은 5%입니다. 양파가 10,000원에서 8,000원까지 빠지면 여러분은 그대로 수익률이 0입니다. 양파값이 8,000원에서 밑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원금이 손실 구간에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써 있는 이 증권, 이 종이, 이걸 DLS, 이런 파생적 상품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그게 결합되어 있는 증권, Derivative Linked Security. 그래서 DLS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DLS를 여러분이 직접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투자죠. 반면에 간접 투자인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여러분이 가입한 펀드가 이 DLS를 들고 있다. 이 DLS를 샀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펀드 수익률이 이 DLS에 달려있는 그런 펀드를 DLF라고 합니다. 여기는 F가 펀드의 F입니다. 자, 정말 길었죠? 이제 DLS, DLF가 뭔지는 감을 잡으셨다라고 좀 보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양파가 아니고요. 영국이나 독일의 금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계된 DLS였다 라고 보시면 나머지는 대충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지금 폭락을 해가지고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가서 거의 1조 원 가까운 손실이 예상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DLS, DLF 상품이 뭔지 대충 알았다고 보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몰라. 어려우니까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 이 종이를 산다는 것은 양파값이 적어도 8,000원 밑으로는 최소한 안 간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뭐 10,000원 이상으로 오를 것도 같고, 그래야 이 종이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양파에 대해서 좀 아세요? 우리나라 하나의 양파의 농사량, 뭐 수확량, 수급량, 도매상들의 유통망, 장난질, 추석 물가의 특수성, 태풍의 영향, 뭐 수입 양파 물량의 영향 등등을 분석해서 여러분이 양파 가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몰라요. 양파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파 파생 결합 증권 사지 않습니다. 몰라요. 어려워서 몰라요, 저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가 모른다는 위험을 간과한 채, 야, 지금 양파값 바닥이래. 내가 들었어. 대폭락이래.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바닥 찍었으니까 올라갈 일밖에 없대. 이런 단순한 말만 믿고 삽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또 은행 직원의 말만 듣죠. 아, 선생님, 절대 안 떨어져요. 제가 이거 장담합니다. 이런 말만 믿고 삽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양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십, 수백 가지의 그런 어떤 요소들, 팩터들을 다 분석을 해내고 가중치를 생각을 하고 그 영향을 수리적으로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그런 어려운 내용은 모르니까 은행 직원의 말만 듣고 오른다는 말만 듣고 그냥 사버리는 거죠.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모르고 어려운 것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위험. 발행자 부도 위험입니다. 자, 이 종이를 발행한 사람, 발행자, 도장 빡 찍어서 이 안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써서 세상에 돌린 이 사람, IB, 글로벌 IB, 골드만삭스나 뭐 JP 모건, 예를 들면 이런 초대형 투자은행들, 그런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양파값이고 뭐고 이 종이에 있는 계약대로 이행을 해줄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종이는 휴지가 되고 이 종이를 믿고 투자한 여러분의 돈은 다 날아가는 거죠. 상상도 못 하겠다고요? 글로벌 회사가 그렇게 큰 투자은행이 어디로 가겠냐고요? 여러분 리먼 브러더스 부도난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전 세계 금융을 대혼란에 빠뜨렸던 사건이죠. 실제로 그런 사례 많습니다. 여러분 뭐 손실이고 수익이고 간에 그런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발행자는 늘 부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 회사 망한다고 누가 대신 물어주지 않습니다. 위험하죠. 부도 내면 그냥 끝. 네. 자, 원금 손실 위험인데 제가 전액 손실이라고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예금이나 보험이 아니고서는 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이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파생 관련한 상품은 원금이 그냥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전액 손실, 아예 100% 손실이 가능하다는 것, 빵원이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위험이죠. 부당 시세 조정 위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현직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뭐 감독원, 금융감독원 사람들은 다 부정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만든 이 종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양파 종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발행자라고 해볼게요. 발행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양파값이 팍팍 떨어져 가지고 상대편 돈을 잃고 여러분은 따야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추석 따라 물량이 딸려가지고 양파값이 슬슬 올라가려는 기미가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고에 있는 양파 물량을 지금 풉니다. 또 10월에 수입될 양파를 미리 수입해가지고 풀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 양파값을 떨어뜨립니다. 파생상품의 조건, 이 종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의 조건을 발행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양파값, 실제 주식값, 실제 뭐 다른 값을 조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겠죠. 이 발행자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끔 이 파생상품 때문에 실제 실물 시장에 개입해서 시세를 억지로 만들거나 조정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엄청난 양파 창고를 갖고 있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발행자라면 이 종이를 산 여러분이 딸 수 있겠습니까? 조정은 그 사람이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양파값을 절대 못 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이런 상품들이 그럼 왜 팔리는 걸까요? 팔리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이 종이 때문에 이 증권을 샀기 때문에 손실을 보든 이윤을 보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여러분에게 파는 사람은 여러분이 손실이 나든
수익을 보든 이 안에 빨간 글씨로 써있든 파란 글씨로 써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팔아 넘기면 수수료와 보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은 이 위험을 숨기고 무조건 좋은 상품이라고 포장해서 팔고 싶은 욕구가 들죠. 이렇게 고객을 유인하기도 합니다. 아, 선생님 1억 은행 이자 넣어봐야 얼마 됩니까? 근데 한 달만, 뭐 3달만, 한 6달만 넣으면 은행 이자 2배 돼요. 3배 됩니다. 이거 손실 안 나요. 따박따박 은행 이자처럼 들어오는 상품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들어오는 수익 이자 아닙니다. 이거 이자 상품 아니에요. 네. 가끔 수익이 났다고 해서 재미에 맛들려면 안 됩니다. 수익이 나봐야 뭐 3%, 4%, 5%입니다. 손실 나면 전액 손실입니다. 이런 상품이 왜 판매되는가? 제가 볼 때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판매사의 마진 때문에 계속 판매되고 있다고 봅니다. 외국은 어떨까요? 외국은 이런 위험한 상품 자체를 개인에게 판매가 아예 금지된 나라가 많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런 위험한 상품은 기관 투자자들, 소위 프로들, 선수들끼리 하라는 겁니다. 개인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수들 리그에 아마추어나 애들 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옛말에 애들은가. 예, 이런 위험한 시장에서 애들은 가라는 거죠. 선수들끼리, 어른들끼리 할 테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렵고 복잡한 상품입니다. 제가 설명을 아주 100분의 1밖에 안 드린 거예요. 예, 더 어려운 이론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이해도 못하는 상품을 개인이 왜 합니까? 자, 결론 좀 내드릴게요. 이번에 문제된 상품들은 독일이나 영국 금리를 가지고 파생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증권을 판 상품입니다. 어려워. 예.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손실 위험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금리 다 하락 국면 아닙니까?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든. 당연히 금리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회사들은 이 상품 안 팔기로 결정한 판매사들도 많습니다. 야, 이거 잘못 팔았다가 고객들 손실 나면 그 감당 어떻게 할래? 쭉 보니까 손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파는 회사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안 파는 게 아니라 아예 반대로 베팅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금리 떨어질 것 같다. 떨어지는 거에 베팅해서 돈을 벌자. 그런 회사도 있었어요. 너무나 공교롭고 또 안타깝게도 매우 위험한 상품인 이게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을 통해서 1조 원 가까이 팔렸다는 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투자 끝까지 의심하고 모르면 절대 하지 말자.